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오렌지의 이미지 임베딩 위젯에 보면요. 그 안에 우리가 모델을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딥러닝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딥러닝 모델들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모델들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미지 임베딩 위젯이 도대체 내부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이미지 임베딩이니까 입력은 이미지겠죠. 예, 2차원. 예, 2차원으로 보이죠? 2차원이지만 사실은 3차원입니다. 예, 컬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컬러 이미지는 RGB의 그런 3차원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미지 너비, 높이, 그리고 채널이 지금 3차원이거든요. 세 번째 차원이죠. 그런 3차원 이미지를 가지고 입력을 넣었을 때 내부적으로는 합성곱층, 풀링층을 여러 번 거치면서 이게 복잡한 3차원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력으로 나오는 3차원 구조의 이 값들을, 매트릭스 값이죠. 이 값들을 플래트닝 층이라고 하는 이 층을 통해 가지고 1차원 형태로 변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 나오는 여러 개의 그런 노드들의 값들을 1차원 상에다가 쭉 늘어나 주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미지 임베딩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가 여기서 나온 이제 1차원 벡터를 다시 뉴럴 네트워크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요 통째로 이제 요거를 따로 뗀다기보다는 요걸 전체 네트워크 구조를 통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구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오렌지에서는 여기 플래트닝 층까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만 사용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에서는 기존의 네트워크 내부에 연결된 가중치는 미리 학습된 값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렌지를 사용하면서 이제 이걸 학습시켜 주세요 라고 뭐 데이터를 10개, 20개 혹은 뭐 100개, 200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요. 사실은 딥러닝 네트워크를 10개, 20개의 이미지만 가지고 제대로 학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오렌지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가져와서요. 이 뒤에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 새로 붙여요. 보통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미지 임베딩을 하고 나온 결과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학습되는 거는 오른쪽 위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 뿐입니다. 이미지 임베딩은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미 학습되어 있는 것을 가져온다는 거. 그래서 학습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그대로 가져와서 주어지는 입력, 우리가 새롭게 넣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뽑아내는, 그걸 이제 임베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임베딩 과정만을 진행하는 그런 위젯이 되겠습니다. 이미지 임베딩 위젯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어트리뷰트, 그리고 임베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 임베더죠.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인가. 아까 제가 이미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떤 학습된 모델을 가져올 것인가. 학습된 모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렌지에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7개의 모델을 그냥 클릭 한 번만으로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7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맨 밑에 있는 오픈 페이스에 관한 내용은 제가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픈 페이스 이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은 있긴 있었는데 이 오렌지에서 과연 그거를 쓴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를 쓴 것인지 요거를 제가 확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거 오픈 페이스에 관한 부분은 이제 설명을 안 드리고요. 그 외에 인셉션부터 딥럭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인셉션 V3 모델입니다. 자, 인셉션이라고 하는 모델 구조가 있는데요. 여기 요거를 이제 제안했던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인셉션 구조를 한번 내고 그 다음에 V1 이제 그게 V1이겠죠. V2를 내고 V3를 내고 V4를 냈어요.
그 중에서 오렌지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V3 버전 3입니다. 자,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하죠. 네트워크가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습니다. 네, 이전 시간에 제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그 다음에 뭐 풀링 레이어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외에도 뭐 드랍아웃 레이어, 네,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 완전 연결층이죠. 완전 연결층, 그리고 소프트맥스 레이어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인셉션 V3의 인풋은 299 곱하기 299 곱하기 3입니다. 3이라는 거는 이제 채널 수인데 RGB의 이제 3개 채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299, 299는 이미지의 너비 높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리사이즈를 해가지고 넣은 이미지 크기가 299가 아니었죠. 요거보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작게 되면 혹은 크게 되면 들어오는 이미지를 요 사이즈에 맞게 리사이즈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예, 오렌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리사이즈를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이즈를 해서 여기 맞춰가지고 넣게 됩니다. 예, 들어온 이미지가 컨볼루션을 거치고요. 컨볼루션 풀링 이런 거 거치고 중간에 이제 분기를 하게 돼요. 분기를 했다가 합쳐졌다가 분기했다가 합쳐졌다가 이렇게 좀 굉장히 복잡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1001개의 이런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1001개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 출력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원하는 그런 이미지의 이미지 종류의 개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원숭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걸 했었는데요. 원숭이 이미지의 경우에는 10개였죠. 인식하는 것이. 그러면 1001개짜리 출력이 나와가지고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잘라주는 거예요. 자, 어디서 잘라요? 여기서 딱 잘라요. 네, 가운데서 잘라서 요 뒤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나온 여기 어딜까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뭐 8 곱하기 8 곱하기 2048 되어 있는데 요거를 88 2048을 다시 2048로 그냥 바꿔줍니다. 그래서 2048개의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네,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미지 임베딩 위젯에서요. 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이런 구조가 인셉션 V3 구조고요. 여기서 스퀴즈넷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보다 뭔가 그림이 조금 단순해졌죠. 네, 단순하게 그린 겁니다. 원래 사실은 다 그리면 좀 복잡해요. 지금 컨볼루션이 이미지가 들어갔죠. 이 이미지를 컨볼루션 들어간 다음에 여기 파이어라고 있어요. 파이어라고 하는 것을 거쳐가지고 끝까지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파이어라고 하는 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희한하게 생겼죠. 뭐 레고 블록처럼 그려놨어요. 이 저자들이. 네. 원래 논문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네. 이제 이 파이어라고 하는 이 블록은 이제 스퀴즈 블록과 그리고 익스펜드 블록 이 두 가지 블록으로 다시 나눠지는데요. 위쪽에서는 이제 1 곱하기 1 컨버루션 필터 약간 압축하는 거예요. 자, 주어진 원래 필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8 곱하기 8 곱하기 64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8 곱하기 그 전의 이제 기본적인 입력 사이즈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나오고요. 그다음 8 곱하기 8 곱하기 그 다음에 필터 개수를 64가 아니고 32 이런 식으로 해서 압축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퀴즈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그거를 다시 스퀴즈 된 거를 익스펜드 여러 개의 필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다시 개수를 늘려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스퀴즈넷이 네트워크의 그런 파라미터 수, 우리가 흔히 미지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미지수의 그런 개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라고 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VGG 16 또는 19 모델입니다. 네, VGG가 사실은 제일 간단한 모델이에요.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원래 논문에 있던 내용인데 이제 A가 하나의 네트워크고요. 또 ALRN이 하나의 네트워크, B가 또 하나의 네트워크고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VGG 16이라고 하는 건 요 D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에서부터 쭉 내려오죠. 컨볼루션 입력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컨볼루션 한 다음에 네, 뭐 풀링이 들어가죠. 풀링 하고 네, 그 다음에 맥스 풀링, 그 다음에 완전 연결점 그때 붙어가지고 네, 나옵니다. 네, 여기서 레이어의 개수, 층의 개수가 16개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VGG 16이 되었고요. 이후의 경우에는 지금 19개거든요. 예, 컨버전이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이거를 VGG 19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단순한 형태인데 제법 잘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이런 복잡한 모델보다 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복잡한 모델이 더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저게 잘 될 수도 있고 네, 뭐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직접 돌려보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페인터스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네,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인셉션이라든지 VG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에요. 그런데 지금 페인터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유명한 모델은 아니고요. 지금 캐글에 보면은 이 화가가 누구인지 이제 맞추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컴페티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컴페티션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만들었던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앞서 보셨던 VG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컨버루션 여러 개 들어가고 맥스플링, 컨버루션 들어가고 맥스플링, 컨버루션 들어가고 맥스플링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래튼 넣어서 네, 댄스 넣어서 완전 연결층 넣어서 네, 소프트 맥스까지 해서 나오는 뭐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딥록이라는 이제 네트워크인데요. 요거는 앞서 나왔다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요거는 이제 어떤 세포의 형태를 인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이제 딥록이라는 네트워크 구조도 사실은 그렇게 유명한 네트워크 구조는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됐다기보다는 그런 셀의 구조에 보다 적합하게 네트워크가 학습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구조만 놓고 보면 페인터스 구조나 지금 딥록 구조가 요거는 제가 이미지가 없었어요. 이제 남아있는 논문에도 이미지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여기 코드를 찾아가지고 코드를 캡처해 왔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뒤쪽에 GitHub 여기 들어가시면 찾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컨버전 들어가고 풀링 들어가고 컨버전 들어가고 풀링 들어가고 컨버전 3개, 4개 들어가서 또 다시 풀링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플래트닝 층이거든요. 플래트닝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완전 연결층 넣은 다음에 2개 넣고 그 다음에 끝 3개네. 완전 연결층 3개 넣고 끝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사실 VGG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3개 VGG 16, 19, 그 다음에 페인터스, 딥록은 거의 같은 구조라고 보셔도 되는데 다른 건 뭐냐면 지금 오렌지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이미 학습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가중치 네, 안쪽에 연결되어 있는 학습되어 있는 그 값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이미지넷으로 아니 VGG 16이나 19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지넷으로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반적인 일반적인 그런 이미지에 적합한 그런 모델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페인터스 같은 경우는 이런 페인터스나 딥록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스페셜라이즈드 뭐 특수한 이미지에 좀 더 굉장히 이제 최적화된 그런 네트워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딥록 같은 경우는 셀 이미지 그리고 페인터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림의 뭐 특별히 화가를 인식하는 그런 부분에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요 이미지 임베딩 위젯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